안녕하세요. 프레임라이프의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줌 1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수업 도구인 소크라티브를 통해서 객관식 문제, OX 문제, 단답형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퀴즈를 통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임라이프의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티브를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학생들과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또는 OX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단답형 문제를 내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는 컴퓨터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또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또 컴퓨터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내서 할 수 있지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컴퓨터에서 학생은 스마트폰에서 참여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편에는 선생님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학생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은 지금 요 위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소크라티브라고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소크라티브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용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학생용을 설치를 하신 후에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 열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룸 넘버를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또는 밴드에 올려 놓았을 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붙여 넣고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은 여기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셔서 퀴즈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퀴즈를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퀴즈를 내려면 로그인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단에 보시면 소크라티브 로그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없다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그인 누르시고, 자, 만약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사인업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전에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티칭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요 학생이 스튜던트 로그인 이래 놨고 레임이라고 돼 있죠. 요 위에 저는 임의로 저의 프레임 라이프라고 임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 프레임 라이프를 적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프레임 라이프 되지 않고 영어와 숫자가 뒤섞여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 추후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로 예를 들어서 묵현초등학교다. 그래 MH 뭐 3학년이다 03 1학 1반이다 0301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위에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요거를 코드 룸네임으로 보내주시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퀴즈를 만드셔야 됩니다. 상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즉흥적인 퀴즈를 내야 될 경우,
자, 퀴즈를 만들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즉흥적 퀴즈를 내려고 할 경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하고 즉흥적인 퀴즈가 아니라, 미리 만든 퀴즈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경우라면, 요 위에 있는, 퀴즈, 스페이스 레이스, 예스 티켓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퀴즈를 누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먼저 빠른 시간에 문제를 내고 퀴즈를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멀티 초이스를 누릅니다. MC라고 되어 있죠. 자, 누르겠습니다. Yes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더 이상 할 부분이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자, 학생에게 즉흥적 퀴즈입니다. F R A M E L I F E 이렇게 하고 join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줌으로 이 코드 줌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이야기를 하겠죠. 자,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아닌 것은 1번 A 마태복음, 누가복음, B 누가복음, C 마가복음, D 사도행전, E 말라기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줌으로 수업을 듣는 분이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 눌리고 answer 답변 눌리면 답변이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생이 20명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true, false 있죠. 참과 거짓.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문양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제는 프레임 나이프는 게임 강자이다. yes는 true, false는 거짓 이것이죠. 그러면 프레임 나이프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게임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T,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F 눌러주십니다. 저는 답은 당연히 F이죠. 자, 이러면 학생들이 F 눌렸습니다. 그러면 100% 하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답형입니다. 자, 질문을 넣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눌렀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뜹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줌 이렇게 치시고 엔서 답변을 누르면 바로 답변이 전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거나 답변을 냈을 때 이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마치면 피니시라고 누르시면 답변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피니시하면 수업이 해당 수업 부분이 종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객관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퀴즈를 할 때는 이걸 쓰신다 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시 그러면 퀴즈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죠? 퀴즈를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퀴즈에 가서 자, add 퀴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add 퀴즈를 누르시고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먼저 온라인 방향 수업 강좌 이렇게 눌린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저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이 문제를 만들어서 놨습니다. 객관식 문제, 영방 수업에 가장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두 번째, 객관식 문제, 그리고 참과 거짓 문제,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 프레임 라이프의 운영자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문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룸 넘버 FRAMELIFE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플레임 라이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되었습니다. 자, LIFE 하고 자, 수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조인을 들어갑니다. 학생은.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수업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장 사용하는 도구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이렇게 답변이 전달이 됩니다. 자,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만 지정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문제가 이루어지고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퀴즈를 만드는 방법, 이제 실질적으로 퀴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요 종류가 있어요. 그냥 바로 피드백을 할 거냐, 학생들이 문제를 내었을 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빨리 푸는 사람 빨리 풀고 늦게 그냥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티칭 플레이스는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넘겨줘야지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학생이 문제를 풉니다. 이건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학생은 C를 눌렸어요. 스타트 엔터 쳤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다음 문제를 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내면 이렇게 두 번째 문제가 넘어집니다. 뱅님이 이때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되나요? 구독자가 1000명일 때 프레임점 라이브 이렇게 해서 답을 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줌으로 수업하면서 다음 문제를 돌립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무조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고 답을 치고 눌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문제 나오죠. 네 번째 문제. 자, 올릴 수 있는 동영상의 개수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이름은 자, 이동양. 이렇게 해서 제출 눌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료를 누르시면 이제 퀴즈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맞추었고 어떤 문제를 맞추었는지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결과값 그리고 결과값이 이렇게 쭉 테스트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아까 상단에 있는 룸 번호를 바꿀 때는 요 룸에 들어가서 펜을 누르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퀴즈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고 끝내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사전에 퀴즈를 만들어셔서 내시고,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면 돌발적인 상황, 그러면 수업을 하다가 돌려놓고 아이들이 스코라티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업에 좋으실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스코라티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소크라티브 외에 많은 디지털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 수업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주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과제나 결과들을 평가하는 방법 등 다양한 툴과,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꼭 줌 외에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사나 또는 교회학교 교사나 또 뭐 학교 교사나 또는 이제 이 교육을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강의를 준비하기 원한다면 이런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